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친구 건강보감입니다. 요즘 뭐가 제일 걱정이신가요? 치매 걱정, 혈압 걱정, 콜레스테롤 걱정, 이래저래 병원에서 들은 얘기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약이 아니라 과일 하나로 우리의 머리 건강, 혈관 건강, 피부와 피로까지 한 번에 같이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예쁜 과일 딸기입니다. 많이들 딸기가 뭐 그냥 달콤한 간식이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게 그냥 과일이 아니구나. 진짜 보약 같은 과일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하게 앉아서 들어보세요. 천천히 쉬운 말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딸기, 왜 황후의 과일이라고 부를까? 먼저, 왜 딸기를 황후의 과일이라고 부르냐? 겉모습만 보면 빨갛고 예쁘고 향기 좋고 참 고운 과일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달고 귀한 과일은 사실 왕이나 귀족들, 황후가 먼저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딸기라는 과일이 맛만 좋은 게 아니고 속이 꽉 찬 과일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부분을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세 가지죠.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혈압 혈당이 왔다 갔다 한다, 몸이 자꾸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신다. 이 세 가지의 딸기가 꽤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식이 아니라 효자 과일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딸기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보물 성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보물, 비타민C. 몸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첫 번째 보물은 아주 유명한 친구죠.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것, 피부 하얘지는 것, 이 정도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녹 같은 게 생깁니다. 쇠가 오래되면 녹슬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오래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기름진 거 먹고 담배 연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걸 쉽게 표현해서 몸의 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녹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혈관도 딱딱해지고 세포도 빨리 늙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여기저기 염증도 잘 생깁니다. 비타민C는 이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딸기에는 이 비타민C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레몬보다 많고 사과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꾸준히 드시면 몸속 청소를 한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특히 쉽게 멍이 잘 든다, 감기에 잘 걸린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피부가 칙칙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비타민C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알약이 아니라 달콤한 딸기로 챙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이죠. 3. 두 번째 보물, 안토시아닌, 눈과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 두 번째 보물은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색소입니다. 포도 껍질, 블루베리, 가지 껍질 같은 보라색 남색 계열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딸기의 붉은 빛에도 이런 항산화 색소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혈관을 지켜주는 것, 하나는 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먼저 혈관부터 볼게요. 혈관은 우리 몸의 수도관, 전기줄 같은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어디든 문제가 생깁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다리 혈관이 막히면 발이 붓고 저리고 상처가 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이 덜 끈적거리게 도와줘서 피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는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작은 글씨 오래 보시고 TV도 오래 보시고 밤에도 불 켜고 생활하시고 예전보다 눈이 훨씬 혹사당하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안토시아닌은 눈 속의 망막이라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덜어주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글씨가 전보다 더 겹쳐 보인다. 밝은 데 나가면 눈이 부시다. 초점이 잘 안 잡힌다. 이런 분들에게 딸기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보물 피세틴, 좀비 세포를 정리하는 특별 경비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인공, 피세틴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세틴은 아직은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요즘 학계에서 노화를 늦추는 성분으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딸기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피세틴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좀비 세포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 좀비 세포가 뭐냐면요. 원래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들은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주변 세포들까지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좀비처럼 본인은 이미 망가졌는데 남까지 공격하는 거죠. 이런 세포를 비유해서 좀비 세포라고 부릅니다. 좀비 세포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 여기저기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다른 세포들을 빨리 늙게 만들고 각종 노인성 질환의 바탕이 됩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것들에 다 한몫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세틴은 이 좀비 세포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면 새 세포들이 더 잘 자라고 몸 전체의 평균 나이가 조금 더 젊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특히 머리, 그러니까 뇌 속에서도 이런 늙은 세포들이 쌓이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세틴이 풍부한 딸기가 뇌 건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점. 피세틴 같은 성분은 물에만 잘 녹는 게 아니라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이라 딸기를 드실 때 우유, 요거트,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그냥 생과일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딸기의 효능. 머리, 혈관, 피로, 눈, 피부까지. 지금까지 성분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어떤 효능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생활 속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머리 건강, 치매 건망증 예방 도움. 나이가 들면 내가 이걸 방에 가지러 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까먹는다. 이런 경험 많으시죠? 또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완전히 병적인 치매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가벼운 기억력 저하는 거의 대부분 겪게 됩니다. 뇌세포가 늙고 뇌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피세틴과 같은 성분이 이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딸기를 먹는다고 치매가 100% 안 생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뇌세포가 늙어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 상태를 좀 더 좋게 유지해주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매 걱정이 많은 나이일수록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 혈관 청소, 혈압 관리에 도움. 딸기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국물 요리, 김치, 젓갈, 빵, 라면 이런 것들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걸 몸에서 잘 빼주지 못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부종이 생기고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이 소금기를 어느 정도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딸기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장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피로 회복, 기운 보탬.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늘 축 처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분들은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 부족이 겹쳐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딸기를 간식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면 달콤한 과당으로 즉각적인 에너지도 얻고 비타민C로 피로 물질 정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만성 피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커피나 과자 대신 딸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몸에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눈 건강 도움. 안토시아닌은 특히 눈의 피로 회복에 많이 언급되는 성분입니다. 오래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눈이 뜨겁고 맺힌 느낌, 뿌옇게 보이는 것을 느끼신 적 있죠? 이럴 때 블루베리, 포도 그리고 딸기 같은 과일들이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피부 미용, 체중 관리.
딸기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같이 배부르게 먹어도 빵이나 과자, 튀김 간식보다는 훨씬 살찔 부담이 적어요. 또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해서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많이 보시고 기미 잡티주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간식으로 딸기를 자주 선택하시면 피부에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6. 체질별 딸기 궁합 누구에게 특히 좋고 누가 조심해야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체질상 먹어도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한의학에서 8체질이라는 개념으로 체질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몸에 열이 많은 쪽 체질입니다. 얼굴이 잘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잘 나고 가슴이 답답하게 치민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로 몸속에 열이 많은 편이라 딸기처럼 서늘한 성질의 과일이 오히려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분들은 딸기를 비교적 자주 규칙적으로 드셔도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속이 약간 냉하고 소화가 약한 편 또는 체중이 잘 늘어나고 몸이 무거운 편인 분들. 이런 분들은 딸기를 가끔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 드실 때 소량.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몸이 차고 찬 것만 먹으면 바로 배탈 나는 분들. 손발이 늘 차고 배도 냉하고 위장이 약해서 찬 물 조금만 마셔도 화장실을 달고 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는 딸기가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설사, 복통,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열 많은 분들은 딸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열을 식혀주니 도움이 될 수 있고 중간 정도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소량만. 마지막으로 몸이 많이 찬 분들은 되도록 조심, 아주 소량만 테스트해보고 몸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 체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직접 드셔보셨을 때 속이 편한지, 배가 아픈지, 설사를 하는지 이런 신호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드셔보고 괜찮으면 가끔 드셔도 되고 조금만 먹어도 탈이 나면 나랑은 잘 안 맞는 과일일 수 있는 거죠. 7. 딸기 먹는 방법, 흡수 잘 되게, 속 편하게. 이제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을지 생활 속에서 쓰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생딸기. 가장 단순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서 꼭지만 떼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딸기 요거트 또는 우유, 피세틴 같은 성분은 기름기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를 잘라 넣어서 드시거나 저지방 우유와 함께 스무디처럼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지 않고 과일 자체 단맛만으로 드시는 게 좋고 양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딸기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피세틴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딸기 몇 알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드시면 아주 괜찮은 조합이에요. 잼, 설탕에 절인 딸기는? 딸기잼, 딸기청, 설탕에 절인 딸기는 솔직히 말하면 건강식이라기보다는 간식,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비타민C는 줄어들고 설탕량은 확 늘어나니까 혈당 체중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머리, 혈관, 피부를 위해 드신다면 가능하면 생딸기 위주로 조리나 설탕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8. 딸기 먹을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딸기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씻는 방법. 딸기를 물에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또 연약해서 금방 물러지죠. 그래서 커다란 대야에 받아놓고 푹 담그지 마시고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살살 짧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씻은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콩팥이 약한 분들, 딸기에 칼륨이 많은 편이라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면 몸 안에서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쪽에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 투석중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에 허용되는 양 안에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레르기과민 반응. 딸기를 먹으면 입안이 가렵거나 따갑다. 입술이 붓는다.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올라온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딸기가 나와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당분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찬 분들의 섭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부터 손발이 찬 분들, 찬 음식만 먹으면 바로 배가 아픈 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시고 배가 싸르르 아프거나 찬 느낌이 들면 그만 드셔야 합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딸기를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딸기라는 과일 하나를 가지고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딸기는 단순히 봄철에 잠깐 먹고 마는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몸의 녹을 닦아내는 비타민C, 혈관과 눈을 지키는 안토시아닌, 늙은 좀비 세포를 정리하는 피세틴까지 들어있는 꽤 든든한 건강 과일입니다. 특히 머리 혈관, 피부, 피로, 눈 건강에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어서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걱정과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음식이지 약은 아닙니다. 딸기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 약을 끊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약과 병원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간식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 과자, 빵 대신 딸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조건 남들 좋다니까 따라 먹는 게 아니라 내 체질, 내장 그리고 신장 상태, 내 몸 반응을 잘 살피면서 나에게 맞는 양, 맞는 방법으로 조절해 가시는 게 진짜 건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도 이번에는 딸기를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다음에 시장 가셨을 때 딸기 한 팩 사오셔서 오늘 들으신 내용 떠올리시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딸기처럼 싱싱하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